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까지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 교사 박문수입니다. 네, 자 지난주부터 저희가 겨울방학 특집으로 영역별 특강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능 탐구 영역의 마지막 날인데요. 저희랑 2주간 함께 하시면서 2014학년도 수능에 대한 좀 자신감을 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까지 수능 영역별 공략의 방점을 찍고 선생님들이 전수해 주시는 비법을 잘 실천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4 수능 정보 과학 탐구 두 번째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물리와 지구과학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국내 최고의 과학 탐구 선생님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수험생들 사이에서 차별화된 물리 강의로 인기가 아주 높으신 분이시죠. 수능 물리 강의의 절대 기준 김성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통해서 인사드려야 됐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이제 개정된 교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혼돈을 겪고 있고 또 불안해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해설해 드릴 테니까, 자, 지금 만약 리모컨 채널 누르면 점수 성적 눌려집니다. 고정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또 한 분의 과학 탐구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재미있고 쉬운 개념 강의로 정평이 나 있은 분이시죠. 지구과학 만점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임영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저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네. 자, 엄영대 선생님이고요.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자, 과학탐구 과목이 두 과목으로 줄고, 그리고 또 교과서도 개정된 이 시점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물리 김성재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개정된 과학을 준비할 수 있는 막강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성재 선생님 그리고 엄영대 선생님 두 분 선생님 모시고서 물리와 지구과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니까 절대로 진짜 채널 변경하지 마시고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수능 특강 외에도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2014학년도 수시 상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선생님 좀 알려주시죠. 네, 2014 수시 상담 지금부터 신청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문의는요, 02311-5441부터 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케이블 TV 그리고 지상파 DMB 또 CJ 헬로비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막연한 불안함은 떨쳐버리시고 자신감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김성재 선생님의 2014 수능 물리 완전 정복 비법부터 함께해보죠.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올해 아무래도 개정된 교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혼동이 있고요. 보통 선생님이 이제 그 교과서가 바뀌는 걸 이번에 세 차례 겪고 있는데, 항상 그런 시기들마다 말이죠. 이 교과에 대한 컨셉이 확실하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또 우리 쓸데없는 공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예시 문항과 함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제 MC분들도 오늘 많이 긴장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과학이라는 게, 물리라는 게 이 컨셉 자체가 바뀐 것이요. 네. 예전에는 뭐 물리하면은 뭐 공식, 수학, 뭐 머리 좋은 거. 저 머리 좋아 보이나요? 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그 편견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 물리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교과에 대한 컨셉을 먼저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되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이 구교과에 대한 기출문항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상당히 난립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그 옥석을 잘 가리지 않으면 굉장히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문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CG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요, 작년에 이제 치러졌던 이 모의고사 문제였는데, 보통 이 신교과 자체가 말이죠, 예전에는 그 개념 중심, 그리고 이론 중심, 이렇게 그 어떤 주제별로 나열이 됐는가 하면, 이렇게 신교과로 바뀐 것은 우리 실생활 주변에 접목된 소재들 많이 이용했고요. 또 고전물리적인 그런 그 범위를 좀 대폭 줄였고, 현대물리학적인,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또 빅뱅에 해당하는 현대우주론에서의 우주팽창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상하고 있는 첨단 과학 기술이라든가 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모두 물리 교과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문고리가 왜 항상 옆에 있는 것인가? 자, 스마트폰과 핸드폰은 어떻게 해서 우리 서로 간에 무선 통신을 나누고 있는 것인가? 심지어는 여기 앉아있는 책상 다리는 왜 이렇게 모양이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인가? 뭐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접근할 때 예전에 그런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진행을 했다가는 굉장히 나중에 헛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하나 예시를 드리겠는데, 자, CG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우리 MC분들하고 선생님, 지구 학생님은 워낙 이제 베테랑이시니까 너무 잘하니까 이쪽은 제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첫 번째, 이 작용 반작용이라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거 반가워하시네요. 물리 좋아하셨네요. 들어는 봤어요. 네. 제가 칠판 때린다, 칠판 나 때린다. 모든 힘은 서로 상호적이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만율리라는 거죠. 여기에 질량 하나가 있고 여기에 질량 하나가 있었을 때 서로 간의 거리 알만큼 떨어져 있더라. 그럼 서로 간에 모든 것들은 당기는 힘이 있더라. 그럼 이때 이 질량 하나가 커진다면은 그만큼 당기는 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됐습니다. 이러면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여기에 행성이 하나 있고요. 또 여기도 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에 원운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기로 위성도 좋고요. 인공위성 좋고 달도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 제시하기를 여기서 이 반경은 똑같고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A, B 행성의 질량은 누가 더 큽니까?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똑같은 요 길이를 움직이는데 시간이 이쪽이 더 짧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속력이 더 어떻다는 거죠? 빠른 거죠. 좋습니다. 아우, 수업 좋아요. 자, 여기는 이제 느리다는 거죠. 이렇게. 자, 만약에 중력이라는 힘이 강하다면 같은 시간 동안에 많이 떨어질까요? 조금 떨어질까요? 힘이 강하면. 조금 떨어지겠죠. 힘이 강하면 더 많이 잡아당기겠죠.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을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속력이 느린 상태에서 떨어지면 요만큼을 떨어지게 되죠. 그럼 어느 A하고 B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이 잡아당기는 겁니까? B죠.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두 질량 가운데 누가 더 크다고요? 크면은 힘이 더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질량보다 이 질량 훨씬 크니까 당기는 힘이 클 것이다. 그래서 속력은 얘가 빠르다, 질량은 B가 더 크다라고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러면 우리 MC분들이 이제 고개를 돌리실 차례가 되는데, 자, 이거 풀 때 회전 속력은 루트 R분의 GM. 됐잖아. 주기 T제곱은 GM분의 4파이제곱 R3승. 이게 예전에 물리였다면 지금은 이런 공식을 외워서 산수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정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접근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가서 대학교 가서 제대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정량적 접근 들어가라 라는 이런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죠. 근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러한 식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 힘이 세니까 어떨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의고사 나왔는데 정답률이요. 이거 40%도 안 됩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틀렸다는 거죠. 그죠? 이거 뭐 산수 계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제가 여기 하나 말씀드린 것은 일단 신교과된 방향은 확실히 잡아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시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구교과를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무래도 기출문제가 주변에 굉장히 난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기출문제 중에서 뭐 정답률이 낮다, 높다 이러면 아무래도 고난도 문항이니 하면서 상당히 많이 현혹되게 돼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라든가 기출문제집이라든가 조심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CG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이 나오죠. 자, 지금 저 화면에서 지금 물체가 충돌을 한다. 그리고 다시 운동량 보존해서 어떻게 움직인다. 자, 이젠 화면이 없어도 됩니다. 자, 저 문제는요, 이미 사라진 교과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굉장히 떡하니 기출문제라면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저런 문항이냐 아니냐, 즉 개념에 탈교과된 부분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 화면에 탈교과된, 혼동돼서는 안 되는 그런 교과 내용을 자,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릴 테니까 자, CG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주제들 여기 지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쳐다보지도 말고 먼저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교과서를 먼저 읽어야 된다는 것. 1순위가 교과서고요. 2순위가 교과서고 3순위도 교과서입니다. 자, 그 방향조차 못 잡는다는 것, 이게 가장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죠. 자,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이제 뭐 시기별로 학습을 어떻게 한다 하는데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요. 시기별의 학습 계획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목표량에 대한 학습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1년간의 그 연간 학습 계획을 세운다면은 아무래도 3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전체적인 큰 그림, 그러니까 교과 내용이 무엇이 있다라는 것, 아무래도 새로운 교과이기 때문에 익숙함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점이 있습니다. 자, 그걸 먼저 확인하시 바라고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이제 좀 더 그 구체적인 개념 접근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평가 모의고사 전까지는요, 실전에서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절대 개념을 버리지 마시고 개념과 문제 적용을 연습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 날까지는요, 여기서 이제 뭐 파이널, 기출문제, 뭐 어떻다, 문제 많이 푼다, 결코 아니랍니다. 다시 한번 개념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자신이 풀어봤던 문제가 몸에서 절대 달아나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학습법 하나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업도 듣고 책도 보고 문제도 푸고 하는데 실전에서 점수 나오지 않는다. 자, 지식에는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들어서 아는 지식이 있고요. 지금도 우리 MC분들이 문제나 풀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지식의 습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들었을 뿐이죠.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자, 이런 문제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강의하듯이 직접 설명이 물 흐르듯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이것은 실전에서 실력 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 말씀입니다. 남에게 설명 가능할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먼저지 문제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고생했습니다. 네. 야,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굉장히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되, 복습 위주로 그렇죠. 계속해서 네. 개념을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 마지막 말씀이 아주 귀에 확 꽂힙니다. 남한테 설명할 수 있지 않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다라는 말씀. 그건 곧 자신이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자, 물리에서 좀 이해가 쉽지 않은 문제일수록 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설명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꼭 명심하시면 분명히 물리의 최강자가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후에는 지구과학 영역에 대한 엄영대 선생님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 쭉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다시 한번 김성재 선생님의 핵심 강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가득 찬 과학소녀. 좋아하는 과목인 만큼 성적 또한 항상 1등급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 동시 합격한 오늘의 주인공. 2014학년도부터는 과탐을 최대 2과목 응시할 수 있도록 수능이 개편이 되었는데요. 주요 대학에서는 모두 2과목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과목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탐구를 신중적으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생겼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과학탐구 고득점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다인 양이 전하는 과학탐구 영역 공부 비법, 지금 시작합니다. 겨울방학 동안 주요 과목에 밀려 소홀하게 되는 과학탐구 영역. 다인 양은 계획표를 작성해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데요. 겨울방학 동안 언어 수리 외국어 위주로만 공부하려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과학탐구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학기 중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해서 과학탐구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수능 기출문제를 모두 다 풀어볼 수는 없겠지만 개념 정도는 확실하게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물리 문제들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인양은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접한 개념들도 꼭 정리해 두어야 한다는데요. 교과서와 참고서를 이용하여 개념을 공부하되 학교 수업이나 인터넷 강의 선생님들이 새롭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놓치지 말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물리는 대충이 통하지 않는 과목인 만큼 대충 이해됐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꼼꼼하고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개념의 이해와 적용이 중요한 물리. 문제풀이 후에는 오답 노트를 정리하며 문제에 활용됐던 개념과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고 합니다. 물리는 30분 안에 20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오답노트를 활용하면 효과적인데요. 오답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틀렸던 문제뿐만 아니라 맞았지만 풀이가 헷갈렸었던 문제들, 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제들도 같이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는 처음에 풀었던 풀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풀이법을 이용했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응용된 문제들도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은 지구과학. 다인양은 무조건적인 암기보다는 교과서를 읽으면서 먼저 흐름을 파악하라고 조언하는데요. 지구과학은 암기할 것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많은 학생들이 지루해하는데요. 하지만 교과서를 소설책 읽듯이 편안하게 읽은 다음에 흐름을 파악한다면 암기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되면 빈 종이를 꺼내 자신이 암기한 것들을 자세하게 적었다는 다인양. 이때 막히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 개념을 확실하게 익혔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구과학에서 천문 단원을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그건 그림이나 상황들을 눈으로만 보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눈으로만 볼 게 아니라 직접 따라 그려보면서 입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공부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자신이 노력한 만큼 빛나는 결과를 이뤄낸 다인양. 후배들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를 잊지 않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오늘 공부한 거 수능에 모두 다 나온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화이팅! 노력한 만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학탐구 영역. 은다인양의 노하우 꼭 기억해뒀다가 과학탐구 영역 확실히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똘똘하죠. 네네.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합격한 은다인 학생의 과학탐구 영역 공부 방법을 좀 살펴보셨는데 역시 아무리 세상이 발전을 해도 역시 공부는 손으로 하는 이 아날로그 스타일로 하는 것이 제대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부라는 게 단순히 하나의 감각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눈, 그리고 귀, 그리고 말까지 다 한다면 네. 분명히 좋은 아마 학습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도 지금 이걸 꼭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신들의 공부 비법, 내일은 인문계 논술에 대한 선배들의 노하우를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순서는요. 겨울방학 지구과학 완법 공략법을 주제로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엄영대 선생님께서 지금 특강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지구학을 가르치는 엄영대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물리 선생님이신 김성진 선생님이 워낙 강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또 생방송이기도 하고요. 좀 많이 부담되는데 올해 이제 2013년 그러니까 2014학년도 수능부터는 과학탐구 선택 과목이 2과목으로 줄고 그리고 교과서로 많이 개정이 됐죠. 특히나 지구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개정이 됐다라고 해서 특별히 지구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바뀌지는 않겠죠. 지금까지 쌓여왔던 지구학이라고 하는 과학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번 교과서 개정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좀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뀐 내용에 대한 부담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고3 수험생들은 사실은 특히 개정 지구학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3 수험생들이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내신부터 이 교과서를 준비를 하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거니까 개정의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덜하겠지만은 이제 작년에 이제 개정되기 전에 7차 교육과정 지구학을 공부했던 우리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정 지구학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오늘 좀 자세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정 지구학이 얼마만큼 좀 바뀌었는지요. 간단하게 이제 저는 양쪽으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수업이나 아니면은 많은 선생님도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자, 분필이 노란색밖에 없네요. 노란색으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 지구학이 7차 교육과정에 비교해서 바뀐 내용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개정 전에는 대단원이 크게 3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중한 지구를 알자. 우리의 지구죠. 그리고 우리 지구는 살아있대요. 살아있는 지구. 다른 교과목은 좀 단원명도 멋있는데 우리 지구는 우리의 지구, 살아있는 지구, 신비한 우주 좀 이런 식으로 단원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크게 3개의 단원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대단원이 크게 4단원으로 바뀌면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조금 이제 세분화시켜가지고 31개의 단원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31개 단원 중에서 자, 기존의 7차 교육과정에 남아있던 단원이 16개 단원이 남아있어요. 31개 중에 몇 개밖에 안 남아있어? 16개밖에 안 남아있죠. 그럼 나머지 15개 단원은 새롭게 추가가 됐다는 얘기죠. 이때 지구학2에서 지구학은 1과 2가 있는데 지구학2에서 4개 단원이 내려왔어요. 내려왔고요. 그리고 기존에 새롭게 추가된 단원이 11개 단원이 있습니다. 와. 그럼 이 단원은 기존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배웠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배웠지만 중학교 과정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11개 단원이 새롭게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기에 쌓인 기출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개념을 적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선생님들이 얘기하지만 기출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연습을 해보는 건데 이건 이제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 어떻게 채워나가는가 좀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추가된 내용을 보면은 앞에 우리 그 VCR로 나가는 우리 여학생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구학이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우리 MC분들도 지구학이 지루한 과목 같으세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시죠? 자, 저는 제가 지구학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구학만큼 재밌는 과목이 없거든요. 지구학만큼. 지구학은 정말 뭐 대계양 지질 천체 4개가 들어가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개정 지구학에 이제 추가가 된 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지구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우리나라에 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구학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은 수능에 좋은 점수 맞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명소들 다 가볼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개정 지구학에 조금 추가된 내용들이야. 그래서 개정된 지구학은 개정 전에 비해서 우리 한반도의 지형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자세하게 소개가 돼 있어요. 정말 우리 지구학은 애국적인 과목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나중에 가봐야 되는 지역들 한번 선생님 얘기해 볼까요? 자, 제주도 가보셨죠? 그리고 울릉도, 독도. 저는 우리나라 섬들이 너무 좋아요. 저는 해외로 뭐 굳이 나가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뭐 해남의 우왕리 해안이라는가 아니면 경남의 고성, 뭐 변산반도의 채석강, 지리산, 그 다음에 철원평야, 북한산, 불암산, 철학산이 아니죠. 설악산이죠. 죄송합니다. 설악산과 같은 우리나라 유명한 지형들이 지구학에 다 소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생성됐는지 생성 과정들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새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 환경 오염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지구가 자꾸 우리가 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돼가잖아요.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원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새로 좀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개정 지구학은 크게 개정 전에 비해서 한 50% 이상 새로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뭐 지금 이제 고3이 되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고등학교 2학년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지만 재수생이나 N수생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부분 변화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개념 위주로 가야겠네요. 기출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낯선 것 때문에 아마 많이 두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마 철저한 대비를 하게 된다면 아마 성공을 할 것 같은데 예.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바뀐 부분에 좀 철저히 대비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방법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당연히 방법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쳐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거니까요. 자, 앞에서 또 이제 VCR에 우리 여학생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여학생이 보니까 저희 과 후배네요. 이제 신입생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여학생한테 한참 선배일 것 같은데, 과 선배일 것 같은데, 지구학을 흔히들 오해하는 게 이제 지구학이 암기 과목이다. 다른 물리, 화학, 생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구학생으로서 조금 약간 좀
억울한 부분인데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데 지구과학도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모든 과학은 자 뭔가 원인이 있으면은 그 원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느냐. 특히나 우리 지구과학은 지구 안에서 일어난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과 결과 사이에 중요한 게 꼭 개념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느냐. 모든 과학 과목은 똑같죠. 지구과학도 특히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개념에서 끝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7차 교육 과정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개정된 지구과학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다리 운동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MC분들 제가 하는 얘기가 혹시 좀 뭐가 말이 안 되는 게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가 이제 달을 보잖아요. 이 달을 이제 보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구학에서 좀 어려워하는 게 매일 달이 뜨고 지면 보통 하루에 밤새 12시간 정도 관측을 해야 되는데 밤새 12시간 동안 이 달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는 그런 짓을 좀 해보긴 했는데 지구학생이다 보니까. 근데 달의 운동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달은 매일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데 달의 공전은 반대로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한대요. 그럼 달은 동에서 서로 움직이기도 하고 동시에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기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말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개념을 못 잡고 있으니까 응용된 문제들이 나왔을 때 많이 틀린다고요. 간단하게 좀 CG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07년도 수능 이제 14번 문제 중에 이거는 이제 정말 지구학에서 정답률이 20%가 안 되는 문제였거든요. 지구학 문제는 기본적으로 항상 보통 정답률이 60에서 80% 사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20%가 안 돼요. 그럼 10명 중에 2명만 맞췄다는 얘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2명 중에서 1명은 아마 찍어서 맞췄으니까 실제로 이제 풀어서 맞춘 학생은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어느 날 저녁 6시에 남중한 달과 어떤 별을 나타낸 거라 그랬는데 자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은 자 달의 공전과 이상을 고려해서 이날 밤 11시에 달과 별의 상대적인 위치로 적당한 것 그랬는데 이 문제 자체를 푸는 것보다는요. 이 문제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문제에서는 어느 날 저녁 6시에 달을 관측을 했는데 밤 11시에 달과 별의 위치를 찾으라고 했단 말이죠. 자, 다시 CG 화면 다시 앞으로 살짝만 좀 돌려주세요. 자, 앞에 CG 화면을요. 자, 이 문제 보면은, 자, 앞으로 돌려주세요. 앞에. 네. 자, 여기 보면 하늘에 달이 있죠. 근데 달이 지금 어떤 모양인지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그럼 이 문제에서는요, 복합 개념이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건 절대 암기해서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현재 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달의 모양을 판단을 할 때 문제에서 반드시 정보가 나오죠. 저녁 6시에 현재 정남쪽에 달이 떠 있다. 그럼 초저녁에 남중하는 달의 모양을 판단을 하라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자, 두 번째. 6시부터 11시까지. 우리 MC분들 뭐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태양 말고 나머지 전체도 다 똑같이 동에서 서로 뜨고 지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네. 이게 지구 자전에서 일어나는 건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고요. 이게 달이 동에서 서로 움직인다는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두 번째가 이런 것도 우리가 달의 일주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달의 일주운동은 이제 기준이 지평선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사실은 달이나 별이 서쪽으로 지는 건 얘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땅이 돌아가는 건데 땅이 돌아가니까 우리가 보기엔 지구 안에 있는 우리가 보기엔 얘네들이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달 자체가 또 스스로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달 자체가 움직이는데 별은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 달이 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위치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이게 달의 공전 개념이고 얘가 별을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공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달의 공전 개념인데 달의 공전하고 달의 일주운동은 서로 다른 개념이죠. 방향이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동에서 서 그리고 얘가 서에서 동인데 자 판산하다 보니까 칠판을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어쨌든 얘네들은 전혀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얘는 지평선 기준, 얘는 배경별 기준.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지. 보통 지구학은요, 타 과목에 비해서 약간 쉬운 건 인정을 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혼자 공부하더라도 35점까지는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35점이 아니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35점이 나의 꿈의 점수다. 이런 학생들 없거든요. 다들 수능 1등급 만점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개념적인 최상위권, 그러니까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의 수능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이런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념을 좀 정리를 잘 해둬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는 가끔씩 제 수업을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이번 시간에 선생님 수업 들으려고 정말 열심히 복습했어요. 저한테 맞거든요. 왜냐하면 지구과학은 사실은 예습이 필요 없는 과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구과학은
복습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반드시 지구학은 복습이 필요하다. 예습하지 마세요. 저는 대놓고 예습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성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내용이 이해가 되면서 머리에 들어오는 건데 내용을 모르고 보면은 이거는 글자를 읽는 의미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용을 모르고 학생들이 저의 천체 수업을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두 별의 적경이 있는데 적경이 작은 별일수록 작은 별이 적경이 큰 별보다 남중 시간이 빠르다. 그리고 두 별의 적경 차이만큼 남중 시간의 차이가 난다. 이런 걸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은 선생님과 같은 전문가는 들으면은 당연한 거지 이러지만은 낯설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건 전혀 그냥 외국어가 된다고요. 한글만 읽는 거지 이건 내용을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습보다는 여러분들 지구학은 복습을 하셔야 되고 복습을 할 때도요. 반드시 중요한 건 빠른 시간 안에 단시간 안에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선생님도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다들 머리가 별로 안 좋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르치려고 얼마나 많은 연습과 노력을 했겠어요. 저희가 강의 1시간 하는데 보통 준비하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수업을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하물며 저희 강의를 듣고 그걸 여러분들 걸로 만들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의 내용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칠판에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지만은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성재 선생님도 강의해 주셨고 저도 강의하는데 여기 나와서 저희들이 강의하는 건 저희들 잘났다고 떠드는 거거든요. 저 뭐 이렇게 설명하면 지구학에 대해서 좀 있어 보이지? 있어 보이죠? 네. 되게 이제 나는 지구학의 전문가야. 나는 지구학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게 많아. 그러니까 니들 내 수업 들어봐. 나 멋있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결코 여러분들께 아니고 제 거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께 되려고 하면은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되도록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습보다는 복습이 필요한 과목이다. 꼭 정리를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사실은 수능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요. 수능 당일날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능 날 나의 점수가 얼마가 나올지는 수능 전날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이제 대학 시험을 볼 때 그때는 입시 제도가 지금이랑 조금 달랐으니까요. 저희는 먼저 대학을 지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는 제도였는데요. 우리 박문 선생님이나 저희랑 비슷한 또래시면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향이 지방이니까 서울로 대학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공부했던 걸 다 가지고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자료만 가지고 와서 수능 전날 그러니까 전날 학교 근처에 여관에서 자고 친구들과 같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지원한 대학 가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1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수능 전날 단 하루에 정리하려고 이걸 정말 저만의 내용으로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서울로 가지고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노트 한 5권, 6권만 들고 와가지고 수능 전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능 전날 단 하루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다.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수능 전날 하루에 언어, 수리, 외국어, 과학탐구 2과목 하루에 다 정리가 돼. 그럼 애들 그게 돼요? 그게 되는 학생들은 수능에서 성공한 학생들이에요. 수능 전날 그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능 벌써 그냥 게임 끝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반드시 자, 시중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들이 다들 서브노트를 많이 제공을 해주세요. 근데 이 서브노트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들의 강의를 좀 편하게 듣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듣기 위해서 우리들의 서브노트를 제공을 해주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의 서브노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능 전날 하루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만의 반드시 필기노트나 여러분들만의 서브노트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구학같이 개념이 좀 많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문제에 충실히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고요. 그리고 나서 수능 전날 여러분들 1년 동안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맞추는 문제는 잘 안 틀립니다. 여러분들 학생이잖아요. 학생들은 틀리는 문제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어떻게 하네. 똑같은 문제를 계속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다시 안 틀리게 이제 제대로 된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답노트로 만들려면은 좀 제대로 만드세요. 자, 문제 잘라 붙이고 옆에 이 문제 뭐가 틀렸다. 이건 오답노트가 아니야. 그냥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문제지 복사해가지고 붙이는 거죠. 아시겠어요? 오답노트를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여러분들 이 정도 체계는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있죠? 문제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 옆에다가 여러분들의 글씨로 이 문제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정답률이 20%밖에 안 됐던 달의 문제를 틀렸다. 그럼 내가 이 문제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어? 세 가지 개념 얘기했죠. 달의 남중 시간 가지고 모양 찾기, 그리고 달의 일주운동 개념 들어가고, 그다음에 달의 공전 개념 들어가면은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수능에 한번 나왔던 문제는요, 똑같은 식으로 절대 안 나온다고요. 하지만 수능에 한번 나온 개념은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작 오답노트에서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문제에서 어떤 잘못된 개념을 잘못 잡고 있길래 이 문제를 틀렸느냐. 반드시 이 문제하고 이 문제 잘못된 5개념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색깔별로 저는 추천하는데 왜 이 문제를 네가 틀렸을까? 이런 바보. 그리고 좀 방송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나? 이런 바보. 절대 틀리지 마. 나가서 죽어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의 여러분들을 좀 뭔가 독려할 수 있고 다시 틀리지 않게 하는 그런 말들을 좀 적어놓으세요. 한 페이지에. 만들어 놓으면요. 멋있어요. 있어 보인다고 나중에 뿌듯합니다. 이거 서브노트 만들어 놓으면은.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신만의 서브노트를 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만의 개념 정리, 그리고 자신만의 서브노트, 그리고 멋진 오답. 이 바보야, 왜 그걸 틀렸니? 스스로를 좀 자책할 수 있는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괜히 박모 선생님은 지금 수학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학창 시절에 이런 막 개념 노트 굉장히 많이 갖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네. 지금처럼 사탐, 과탐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때는 저희가 이과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문과 쪽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어나 국사 쪽은 제가 요약 노트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과목은 없었거든요. 머리에 다 있으셨다는. 그랬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서브노트나 이런 그 요약 노트들을 통해서요, 개념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해야 될 텐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 본다라면 지금 지구과학이 11단원 정도가 새로운 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기출문제도 사실 없고 이럴 텐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예,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되는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제 개정된 지구과학, 혹은 개정된 과학 전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두 파트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정 전에 개정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있죠. 그게 그대로 현재 남아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세요. 항상 기출문제를 기출문제 많이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구과학이 아닙니다. 수능 지구과학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수능 지구과학을 우리는 공부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반드시 평가원에서 내게 좋아하는 유형과 좋아하는 개념들이 있다고요. 그런 개념들이 지금까지 10년 넘게 쌓여있는 게 어디 속에 들어가 있냐면은 기출문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과거의 기출문제 유형의 형태 두 가지를 보면서 한번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CG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요, 문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2009년 9월달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자, 보세요. 그림은, 자, 여러분들 봐봐. 밑줄 쳐봐. 밑줄 못 치는구나. 이건 CG니까. 자, 행성이 뜨는 시간이라고 나와 있죠. 행성이 뜨는 시간이 있고, 목성과 금성이 이 어두운 밤에 지금 뜨는 시간이 1년 12달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지고 이 행성의 운동을, 행성의 관측을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그림 보세요. 이게 2009년 9월달 평가원 문제거든요. 자, CG 넘겨주세요. 자, 문제 보기, 이거 넘겨주시고요. 자, 이게 그의 수능 기출문제란 말이죠. 조금 전에 그림이랑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평가원에서 내니까 평가원에서 이 문제 괜찮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또 출제를 한다고요. 고작 3개월 사이에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림 보면 어두운 색, 어두운 쪽에 밤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화성과 목성의 단지 차이점은 뭐였냐면은 그대로 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는 행성의 뜨는 시간, 이 문제는 행성의 지는 시간. 이렇게만 바꿔놨다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속에 기출문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들, 그리고 이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을 반드시 좀 정리를 잘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차 교육 과정에 그대로 남아있는 내용은 반드시 개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풍부하게 쌓여있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정리하시되, 앞에 저는 물리 김성근 선생님이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기출문제도, 그러니까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내용이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 전에는 분명히 기출문제 속에 개정 전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현재 비슷한 내용이 남아있더라도 개정된 지구학에는 어느 개념 빠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걸 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안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땐 반드시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반드시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개정된 지구학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 있죠. 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을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예상을 해보는 거는 아마 현재 기출문제가 안 쌓여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 이 2학년 때 봤던 그 평가, 작년에 봤던 평가 모의사 출제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들 어떻게 정리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작년에 여러분들 현재 고3이 된 학생들이 2학년 때 봤던 문제 출제 경향 한번 봐볼게요. 자, 시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작년에 실제로 이제 3번의 모의고사를 봤거든요. 고2 학생들이 5월달, 6월달, 9월달 보면은 5월달 같은 경우에 기존 교육과정과 중복된 문제가 뭐 직업투에서 내려온 것까지 따져도 11문제밖에 안 됐죠. 20문제 중에 11문제, 9문제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요. 6월달은 더 심했어요. 20문제 중에 13문제가 새롭게 추가된 내용. 그리고 9월달 모의고사는 20문제 중에 10문제가 새롭게 추가된 내용. 그러니까 50% 이상의 교과 내용이 바뀌었다는 게 실제로 출제 경향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가된 내용들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되게 많다고요. 근데 추가된 내용의 문제 형태를 보면은 복합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평가원 자체는 이제 기출로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묻는 형태의 문제밖에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6월달과 9월달 두 번의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지만은, 되게 이제 상위권을 구분할 수 있는 상위권의 변별력을 갖출 문제들은 되게 기존의 7차 지구과정에 남아있던 문제들 위주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정된 지구과학에 추가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있는지만 묻는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2학년 때 나왔던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개정된 지구학이라고 크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일단 기존에 남아있던 영역은 개념 정리 플러스 기출문제로 심화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개정된 내용에 새로 추가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혼자서 정리하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 혼자 정리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아는 것만 공부하게 되는 게 있어요. 아는 것만 공부하고 그 다음 반복할 때 또 아는 것만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는 것만 공부하게 되니까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정작 시험을 보게 되면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들, 옆에 선생님들이 괜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이거든요. 반드시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수능 1년 동안에 수능 쭉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노력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부터 쭉 영역별 특강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내용은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강조하시는 건 그야말로 개념의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지구과학은 개념 정리가 시작이고 또 끝이라고 하니까 방학 기간 동안 좀 잘 활용하셔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연습 꼭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럼 엄영대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겨울과학, 지구과학 완벽 공략법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자, 오늘 겨울방학 2014 수능정보 과학탐구 물리와 지구과학을 주제로 최고의 선생님들 두 분 모시고 특강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메모하다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오늘 이 방송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재 선생님 그리고 엄영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겨울방학을 지금 잘 보내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공부하느라 많이 바쁠 텐데요. 자, 그래도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는 좋은 행사들은 좀 직접적으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문 선생님께서 좀 안내를 해주시죠. 네, 서울시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주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희망 특강인데요. 내일 16일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그리고 23일은 이상묵 서울대 교수, 그리고 30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희망
희망특강은 서울시 신청사 8층에 있는 다목적 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02-2171-2124에서 8번까지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은 이 영역별 만점 못지않게 우리 대입 합격에서 중요한 승부처가 되고 있죠. 바로 논술, 이 논술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채점관도 반하는 인문계 논술 전략을 주제로 해서 인문계 논술 대비 요령 전해드릴 테니까 내일 이 시간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뵐게요.